안녕하세요. 지혜우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바로 아래를 보시겠어요? 올챙이처럼 뱃살이 나오셨나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허만석, 85살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인턴으로 시작해서 대학병원과 지역보건소, 요양병원까지 60여 년을 환자 곁에서 보냈습니다. 수천 번의 체열과 수만 번의 상담을 거치며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년의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만보 걷기 대신 딱 이것만 하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학 논문은 물론이고 제가 직접 만났던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학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뱃살 일시엠는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답답한 병실인가요? 따뜻한 안방인가요? 아니면 퇴근길 지하철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상담이 필요한 분께는 정성껏 답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0대가 되면서부터 우리 몸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매 10년마다 약 3에서 8%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2019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노화와 대사 리뷰에서도 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는데요. 2014년 엔도크린 리브스 저널에 따르면 코르티솔은 복부 지방 세포의 저장 신호를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을, 남성의 경우 안드로포즈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변화로 내장 지방 비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2020년 란셋 당뇨병과 내분비학 저널에서는 이런 호르몬 변화가 내장 지방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는데 배만 나오고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빠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다음 날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은 증가하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2010년 내과학 연보에서는 수면 부족이 식욕 증가와 직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보 걷기를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 걸음수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움직였느냐입니다. 식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가벼운 근수축 운동이 혈당, 곡선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2022년 미국 당뇨병협회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2015년 네이처 리브스 내분비학 저널에 따르면 내장 지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고혈압, 지방간, 당뇨병의 토양을 만듭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골격근량과 허리둘레가 건강 예후를 완전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전후의 허리둘레를 목표로 하고 공복혈당보다는 식후 혈당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체중과 허리둘레를 주 2회 기록하세요. 식후 1시간 혈당이나 컨디션을 메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후 20분에서 40분 사이에 3분씩 5회 집안을 왕복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세요. 하루 물 6에서 8잔을 마시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제한하세요. 일정마다 스탠드 알람을 50분 작업, 10분 휴식으로 설정하세요. 저녁에는 단백질을 한두 주먹 정도 확보하고 주 2회는 허리둘레를 체크할 수 있는 옷으로 벨트 한 칸 줄이기를 목표로 하세요.
주 3회는 하체 중심 근력 운동을 12분씩 하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무열량 음료만 드세요. 갑작스런 체중 감량이나 야간 갈증, 다녀, 복통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운동 강도나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허리 보호를 위해 스쿼트나 런지 각도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정제 탄수화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흰빵, 과자, 달콤한 음료는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2008년 당뇨병 케어 저널에서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도 급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급하강이 일어나면서 반응성 저혈당이 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허기와 어지러움을 느끼고 다시 단 것을 찾게 됩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2011년 미국 심장학회지에서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의 반복이 심혈관 사건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에 비만을 신종 유행 수준이라고 선언하며 가공 당류 감축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곡물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통곡물이나 저항성 전분은 포도당 방출을 늦춥니다. 반면 액상과당은 씹지 않고 삼키는 당이라 위 배출이 빨라서 더 가파른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특히 아침에 토스트와 주스 조합은 최악의 스파이크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15년 당뇨병 케어 저널에 따르면 똑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를 바꾸면 식후 혈당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제가 만났던 박세훈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2세의 영업관리직 세훈님은 첫 내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보는 매일 채우는데 배는 더 나온다고요? 허리띠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셨죠.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후 1시간 혈당은 190까지 치솟았고 오후 4시만 되면 떨림과 허기가 와서 달콤한 라떼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은 토스트와 오렌지 주스, 점심은 면 요리, 저녁은 회식 후 야식이 일상이었죠. 저는 세훈님께 만보 대신 식사 전략과 식후 근수축 10분을 처방했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 리셋 3주 프로그램입니다. 흰가루와 단음료를 중단하고 들고 다니는 무가당 요거트와 견과류로 간식을 교체했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꿨습니다. 채소를 먼저 3분간 천천히 씹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주먹 하나 크기의 탄수화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셋째, 식후 3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사무실 계단 3층을 왕복. 3번,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 순으로 근육을 깨우는 마이크로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멍하고 짜증도 많이 났다고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 오후에 떨림이 사라졌고 셋째 주에는 허리둘레가 3cm 줄었습니다. 넷째 주 식후 1시간 혈당은 140 안팎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세훈님은 만보에서 해방됐다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퇴근길에 라떼 대신 따뜻한 물을 주문하신다고요? 세훈님이 손에 쥔 것은 대단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순서와 타이머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복부에 모여있던 습관의 지방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주간 정탄 리셋을 시작하세요. 흰가루, 설탕, 단음료를 전면 중단하고 물과 무가당 차로 대체하세요. 장보기 할 때는 라벨에 3줄만 체크하세요. 당류 그램수, 식이섬유 그램수, 나트륨 밀리그램입니다. 간식은 견과류 20에서 30g이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으로 드세요. 국이나 면류는 국물을 절반 남기고 탄수화물은 주먹 하나 크기로 시각화하세요.
외식할 때는 밥은 반만, 채소는 2배로 요청하세요. 식후 20분에는 설거지나 분리수거,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활동을 예약하세요. 달고 싶은 욕구가 들면 시나몬이나 아몬드로 향과 포만감을 보강하세요. 저탄수 초기에는 두통이나 권태감이 올 수 있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갑작스런 탄수화물 감소로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일은 꼭 씹어서 소량만 드시고 착즙이나 말린 것은 피하세요. 다음은 단백질 전략과 아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비만 리뷰 저널에 따르면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섭취 열량이 260kcal까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포만감이 내장 지방의 브레이크가 되는 것이죠. 단백질은 식물성과 동물성을 2대1 비율로 조합하는 것이 포만감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달걀, 생선, 가금류의 고품질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유리하다고 2018년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밝혔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유청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포만감을 높입니다. 병아리콩은 저항성 전분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견과류 20에서 30g은 불포화지방산으로 인슐린 감수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아침에 유동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숫가루나 즙 같은 것들은 흡수 속도가 빨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각성과 포만 신호를 촉진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권하는 아침 식단입니다. 기본판은 채소 샐러드 1그릇에 올리브 오일 1숟갈, 달걀 2개, 병아리콩 반 컵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아몬드 1줌, 블루베리 소량을 드세요. 든든하게 드시고 싶으면 현미밥 반 공기에 두부 한 모에 3분의 1, 생선구이 작은 토막을 수비드나 에어프라잉으로 저온 조리해서 드세요. 간식은 단백질 20에서 30g을 목표로 하고 달달함은 계피로 대체하세요. 주 2회는 단백질을 미리 조리해 두세요. 삶은 계란 6개와 삶은 병아리콩을 보관해 두면 편합니다. 고혈압이 없으신 분은 물병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초기 저탄수화물로 인한 피로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씹기 10분 룰을 지켜보세요. 첫 10분은 무조건 씹는 식품으로만 구성하는 것입니다. 외식할 때는 찌개나 덮밥 대신 백반형을 선택해서 단백질과 채소를 확보하세요. 콩이나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만성신장 질환자는 단백질 양과 종류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반드시 무가당인지 확인하세요. 가양이나 당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포만감을 방해합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변비가 올 수 있으니 채소와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이번엔 요리법이 내장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독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AGEs,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과 고온에서 반응해 갈변하며 생기는 물질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하죠. 2007년 제론톨로지 저널과 2015년 뉴트리언츠 저널에서는 체내 당독소 축적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대사질환과 연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리 온도가 관건입니다. 직화구이, 튀김, 고온 볶음은 당독소를 급증시킵니다. 반면 물과 저온은 방패가 됩니다. 수비드, 찜, 삶기, 샤브샤브는 당독소가 낮습니다. 2010년 미국 신장학회 임상 저널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당독소는 피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콜라겐 교차 결합으로 탄력이 저하되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도 떨어뜨려 동맥 경화를 악화시킵니다. 지방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당독소 섭취가 간 내 지방 축적과 염증 경로와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삭한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그 바삭함이 당독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단 구성이 조리법만큼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향신초는 당독소 부담을 낮춥니다.
설탕과 가공육은 당독소와 나트륨의 이중폭탄이 됩니다.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5일은 물이 있는 조리법으로 하세요. 데치기, 찜, 수비드를 활용하세요. 에어프라이어는 저온에서 짧게 사용하고 바삭함에 대한 강박은 버리세요. 레몬이나 식초로 산성 마리네이드를 하면 당독소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간 메뉴에 샤브샤브, 수육, 버섯탕을 고정으로 넣으세요. 양파, 마늘, 허브로 풍미를 채워서 설탕 의존을 줄이세요. 탄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수창은 향신료로 대체하세요. 주 1회 외식은 구이 대신 국물 요리를 선택하세요. 디저트는 생과일 소량으로 드시고 착즙이나 말린 것은 피하세요. 신부전이나 당뇨병 환자분들은 가공육과 고온 조리를 엄격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바삭한 식감이 그리우시면 견과류나 샐러드 토핑으로 대체하세요. 소스 라벨에서 설탕, 시럽, 나트륨을 동시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은 간헐적 단식과 수면, 스트레스, 음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 지방을 녹이는 생활 타이밍이 있습니다. 2019년 뉴잉글랜드 저널 리뷰와 2020년 셀 메타볼리즘 저널에서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이 체지방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면은 7에서 8시간이 적정합니다. 밤 초반에 깊은 잠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지방 분해에 기여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과다는 복부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2014년 비만 리뷰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음주도 문제입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알코올 대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그 사이 탄수화물과 지방은 저장 모드로 들어가고 근육 단백질 합성도 억제됩니다. 2014년 알코올 연구 저널의 내용입니다. 식후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식후 15분에서 45분 사이에 가벼운 근수축이 혈당 곡선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만하게 만듭니다. 2022년 미국 당뇨병협회도 이를 강조합니다. 카페인을 늦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식욕이 증가합니다. 좌식 시간이 길수록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자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보보다는 타이밍과 근수축이 내장 지방 타격에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권하는 실천법입니다. 12대 12에서 시작해서 14대 10, 16대 8로 2주마다 공복창을 늘려가세요. 공복 시간에는 물과 무가당 허브티만 드시고 커피는 식후로 미루세요.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에 마치고 밤 10시에는 조명을 낮추고 핸드폰을 멀리 두며 취침 준비를 하세요. 분할 근수축 루틴 10분을 추천합니다. 의자 스쿼트 1분, 벽푸시 1분, 종아리 올리기 1분, 힙힌지 1분, 걷기 1분을 2세트 반복하세요. 업무 중에는 50분 앉고 10분 서서 이동하는 50대 10룰을 지키세요. 주 2회는 명상 10분이나 4, 7, 8호흡법을 실천하세요. 24셀 때 들이쉬고 7셀 때 멈추고 8셀 때 내쉬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는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고 단백질 안주를 드세요. 회식이 잦으면 월수금 금주를 선언하세요. 수면 전 따뜻한 샤워 5분으로 체온 리바운드를 유도하면 잠이 잘 옵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은 간헐적 단식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수면 습관 교정과 병행해야 합니다. 금주 초기에 불면이나 갈망이 나타나면 무알코올 탄산수와 숙면 루틴으로 대응하세요. 마지막으로 식단 실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아리콩과 땅콩버터, 그리고 제가 가족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병아리콩은 100g당 약 150kcal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저항성 전분으로 포만감과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2016년 뉴트리언츠 저널에서 발표했습니다. 병아리콩에는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2017년 영양학 저널에서는 이것이 혈관 확장과 대사 보조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밀로오스 비율이 높아서 포도당 흡수도 완만합니다. 무가당 땅콩버터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고 간식 욕구를 억제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지질과 폴리페놀의 가용성이 높아져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잉 섭취하면 칼로리가 과다해지니 스푼 2개, 약 30ml가 적정량입니다. 알레르기와 아플라톡신 관리가 중요하니 유통기한을 꼭 지키고 보관을 철저히 하세요. 낮은 혈당 지수 조합인 콩과 견과, 채소는 내장 지방 감량에 유리합니다. 병아리콩을 6에서 8시간 불린 후 삶아서 보관하세요. 샐러드나 밥, 수프의 반 컵에서 한 컵씩 넣어 드세요. 아침 토스트 대신 그릭 요거트에 병아리콩과 아몬드를 넣어 보세요. 오후 허기가 들면 무가당 땅콩버터 2스푼을 샐러리나 오이와 함께 드세요. 주 2회는 콩 스튜를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와 버섯, 양파를 넣으면 맛있습니다. 장보기 할 때는 무가당, 저나트륨 땅콩버터를 선택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7가지 색을 채우면 섬유질과 폴리페놀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하시고 식후 30분 타이머를 맞춰서 3분 근수축을 5세트 하세요. 병아리콩을 과다 섭취하면 가스나 복통이 올 수 있으니 하루 300g 이하로 드세요. 통풍이나 요로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은 섭취량을 조절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땅콩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제가 80을 넘기며 가장 고마웠던 코치는 큰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늘 늦은 저녁을 먹고 바로 차트를 붙들었습니다. 밤 11시 졸음이 올 즈음이면 달큰한 과자를 찾았지요. 어느 날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환자에게 하라는 걸 아버지가 먼저 해보세요. 딸은 제 식탁에 그릭 요거트와 병아리콩, 오이, 아몬드, 무가당 땅콩버터를 올렸습니다. 딱 2주만 밤 9시 이후는 물만 드세요. 처음 사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식사 순서 카드를 냉장고에 붙여두었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요. 식후에는 타이머가 울리면 현관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뒤 밤 11시에 느끼던 당 욕구가 반으로 줄었고 아침 회진 때 발이 가벼웠습니다. 둘째 주 마지막 날 허리띠가 한 칸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타이머, 카드, 한 숟갈의 땅콩버터, 그리고 사랑이 바꿉니다. 그 뒤로 저는 환자에게 이 방법을 의학과 생활이라고 소개합니다. 의학은 논문에 있지만 생활은 부엌과 현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보 대신 타이밍과 순서, 근수축이라는 중년 내장 지방의 급소를 배웠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 리셋 3주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라벨의 당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셋째, 식후 15분에서 45분 사이에 3분 근수축을 5세트 하세요. 넷째, 단백질은 식물성과 동물성을 2대1로 구성하고 아침은 씹는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조리법을 전환하세요. 굽고 튀기기보다 데치고 찌세요. 여섯째, 간헐적 단식 16대 8로 저녁을 앞당기고 밤 10시에는 취침 준비를 하세요. 일곱째, 금주와 수면, 스트레스 관리로 몸에 브레이크를 복원하세요. 여덟째, 병아리콩과 무가당 땅콩버터로 포만감을 유지해서 간식의 문을 닫으세요. 저는 평생 환자 곁에서 배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합계입니다. 타이머 하나, 순서 카드 한 장, 계단 3층. 이것들이 혈당의 뾰족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내장 지방의 기세를 꺾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식사 후 3분 근수축 5번만 하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험한석이 직접 읽고 필요한 분께 따뜻하게 답하겠습니다. 우리 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